여러분, 집값이 또 거짓말이다. 정부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입에 맞는 지표만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민간에서 발표한 지표와 정부에서 발표한 지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2022년 누적치예요. 2022년 누적치. 한국부동산원, 여기는 국토교통부 산하죠. 정부입니다. KB부동산, 옛날에 주택은행이죠. 부동산 R114, 이거는 민간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서울은 말입니다. 정부는 0.04%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KB부동산은 0.20% 올랐다고 이야기해요. 누적이에요. 2022년 누적입니다. 게다가 R114는 0.18% 올랐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까지 민간 통계에서는 아파트 값이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다. 지금 정부 통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하락 1월달부터는 심지어 여러분 1월 셋째 주인가요? 1월 셋째 주부터는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1월 셋째 주, 넷째 주, 3월 첫째 주까지 지금 마이너스가 일어났거든요. 마이너스가. 그런데 정부 민간 통계에서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도 없고 오히려 집값이 내린 것이 아니라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랐다.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0.06%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KB부동산 민간에서는요 0.16% 올랐고 R114에서도 0.04% 올랐다. 인천도요. 이거 심각합니다. 인천은 정부가 0.09%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KB부동산 0.48%로 올랐고요. 반면에 R114는 0.06%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정부는 이제 전국적으로 가면 0.08% 누적으로 올랐고요. 지금 KB부동산 0.31%가 올랐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R114도 0.10% 올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정부의 통계는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이게 표본의 차이다, 뭐 조사 기법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표본은요. 한국부동산원은 32,000가구예요. KB부동산 민간은 36,000가구입니다. 뭐 비슷비슷하니까 표본은 좀 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조사 방식이 틀립니다. 조사 방식은 한국부동산원 쉽게 말하면 정부는요. 전문 조사자가 거래 가능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현장에 있는 전문 조사자가. 그런데 KB부동산은요. 공인중개사가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뭔가 차이가 있죠. 공인중개사 36,000명에게 호가를 입력해서 그 가격을 산출해서 집값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보기 때문에 KB부동산의 어떤 통계가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민간에서는 전문 조사자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어스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은 조사 방식 때문에 정부는 집값이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게 한국부동산에서 나오는 지표는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인데 지금 보시면 2021년 11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00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87.3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게 맞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추세선만 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추세선을 봐야지 이 가격을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예, 민간 통계에서도 추세선을 보면 가격 상승의 둔화는 분명히 보여요. 가격 상승의 둔화는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우리를 속인 건가요? 우리 국민을 속인 건가요? 이렇게 떨어진다 한 거는 전부 다 국민을 속인 건가요? 참 이런 걸 보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집값 통계라는 게 과연 유의적일까?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1월에 최저거든요. 12월만 하더라도 아파트 거래량이 1124가구예요. 2021년 5월에는 4896가구고요. 쉽게 말하면 거래 절벽인 상태입니다. 거래 절벽인 상태에서 이게 통계를 낸 게 이게 유의적이냐,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민간에서 조사한 것도 저는 이게 완전히 유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이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지 뭔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보이는데 거래가 일어났는데 강남의 어떤 똘똘한 한 채는 신고가를 계속 연출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금매들이 나가니까 가격이 1억, 2억씩 뚝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가 판단하기를 진짜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면 아니야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에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관망세라는 뜻이잖아요. 아마 오늘 대통령 선거, 이 선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하고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추세나 분위기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읽기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영향은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진바닥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꿉시다. 투표 꼭 합시다. 공감 100%입니다. 공감 100%. 공감 100%입니다. 당연히 저는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